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모든 언론이 연이어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 문건을 USB에 담아 김정은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원전 건설 관련 정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을 줬을까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때 청와대에서는 바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북한의 전기 문제를 하는, 즉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USB에 담아서 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USB에 과연 뭐가 담았을까? 그런 것만 담겨 있을까? 더 많은, 즉 김정은에게 축잘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자원부를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건을, 정부 문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급기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북한에 지어주려고 했다는 정보가 담긴 그 내용도 삭제됐다는 걸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1993년 4월에 일어났던 북한 영변 핵단지에 나와 있던 IAEA 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시키면서 벌어졌던 1차 핵위기, 바로 93년 4월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게 북한에서 1차 핵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메가와트로에 들어가는, 오메가와트 원자로에 들어가는 플루토늄 연료봉 8,000개를 임의적으로 수족관에서 꺼내서 재처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것을 추궁하자 바로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성원 2명을 북한에서 바로 추방시켰던 일 때문에 1차 핵위기가 터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즉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김정일 정권은 회담을 통해서, 즉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제네바에서 합의를 도출해냅니다. 그것이 94년 10월 북한의 비핵화 회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은 끼우지도 못했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해마다 북한의 원유 50만 톤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식량과 비료는 한국과 일본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케이도라는 경수로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바로 북한에 건설해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출범한 것이 바로 케이도,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단이 바로 케이도입니다. 2006년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깨졌죠. 그때도 경수로 원자로 2기를 이미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고 그 케이도 사업단을 통해서 건설을 다 막바지까지 끝내놓고 기본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 찰나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파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원자력 발전소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USB에 담아서 넘겨줬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정보는 무엇이 다른지, 그때 당시에도 바로 우리 한국 기술자들과 일본이 돈을 대고 우리가 돈을 대서 북한의 신포시에 경수로 원자로 2기를 건설해 주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미 설계도면은 북한에 당시 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기술자들, 우리 기술자들과 함께 다 건설해 놓고 핵심 부품만 들어가면 끝나는 상태였는데도 그것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넘겨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그 정보는 무엇일까요? 그 기술적 차이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유엔 제재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넘겨줌으로써 이거는 엄연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원전 건설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파급력이 엄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히 추궁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신뢰도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발뺌만 하지 말고 떳떳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려고 했던 그 USB를 넘겨줬다면 떳떳하게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신포시에 이미 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고 있었고 그것이 중단되었다 뿐이지 이미 설계도면이나 기본 원리, 기술적 원리는 북한이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발뺌만 하지 말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감추고 아니면 굽굽하게 김종인 대표를 고소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균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가 안보가 위기에 달린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된다면 김정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기회, 즉 그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재앙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은 이미 전쟁 준비를 끝내놓고 이번 무력시위와 지난해 10월 10일 무력시위 통틀어서 군사적 위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 국방부와 청와대와 정부와 우리 국민은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정은이 USB의 원자력 발전 건설과 관련된 그 정보를 받고 그리고 북한의 전력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면 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미친 개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짓밟아 버렸을까요? 그 USB의 신경제 구상과 북한의 전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USB의 내용이 담겼다면 김정은은 아마 그때 너무 좋아서 평양에서 냉면을 가져온지도 모릅니다. 약 200km에서 달하는 그 옥류관에서 냉면을 가져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면서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기 때문이죠. 너무 감동하고 황홀하고 이제 북한 경제가 살아났다고 동실동실 춤까지 추었던 김정은입니다. 바로 1차 회담 때 김정은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USB에 담겨진 신한반도 경제 구상이 허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이 북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정보를 줘도 북한은 혼자서 그것을 만들 경제력이나 기술이 안 됩니다. 바로 그 뒤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기술이나 자금이나 대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리를 부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니 미친 개니 3살 난 어린 철부지아이보다도 못하다느니 짓밟아버렸고 급기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도 폭파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격을 해도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격을 해도 팩트를 가지고 즉 사실에 기초해서 공격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도 못 먹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함께 코로나19와 우리의 앞에 닥쳐진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